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신조어 중 노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더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비관하는 말로 쓰인다고 하죠. 사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늘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부딪혀 살다 보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해서 꼭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할 때가 있죠. 하지만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인생을 살아가기가 좀 더 수월하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손자병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우리 인생의 가성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 보일 때 쓰는 말이죠. 그런데 손자는 역으로 바위로 계란치듯 이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쉽게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자는 손자병법에서 바위로 계란치듯 쉽게 이기는 방법을 여러 가지 제시했죠. 그렇게 쉽게 이긴다는 것은 전쟁 시에는 최소 희생으로 최대 승리를 거두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적용을 한다면 최소 노력을 투입해 최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뜻하겠죠. 그런데 사실 말이 쉽지 최소의 노력을 들여 최대 성과를 발휘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 저는 한 가지 답을 얻었습니다. 바로 지렛대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지렛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막대에 한 점을 받치고 그 받침점을 중심으로 물체를 움직이는 장치인데요.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는데 아주 효과적인 도구죠. 바로 이 지렛대야말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지렛대의 원리는 지금도 우리 주변 곳곳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위와 시소, 병따개, 손수레까지 많은 것들이 지렛대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죠. 손자병법에서 제시된 방법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6가지는 지렛대 원리에서 지뢰목에 해당합니다. 바로 목표, 수단, 방법, 시간, 장소, 심리인데요. 손자는 손자병법에서 이 6가지 요소를 누누이 강조해 왔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전략의 6요소. 그 첫 번째는 목표입니다. 이때 목표는 명확하고 달성 가능한 것으로 정해야 합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명확해야 더 구체적인 전략을 짤 수 있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역시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목표를 세웠는데 이것이 해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이거나 지금 상황이 너무나 불리하게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묵묵히 실패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그럴 땐 과감히 목표를 바꾸면 됩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목표를 적절히 수정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지금 다소 불리한 판에 서 있는 것 같아도 다시 역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 번 세운 목표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상향 혹은 하향 조정하게 되면 경쟁의 판은 확대되거나 축소되며 변화하게 됩니다. 또 그 변화의 틈 사이로 나를 둘러싼 상황을 유리하게 바꿀 묘안이 떠오르게 됩니다. 전략 6요소 중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수단입니다. 경쟁하는 수단을 바꿔서 내게 유리한 판을 만드는 건데요. 역사를 통해 전쟁을 분석해 보면 바로 이 수단을 바꿔서 승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신무기를 적용해
유리한 판을 끌어낸 것이죠. 창과 활을 쓰던 전쟁의 판에서 신무기인 소총을 사용함으로써 전쟁에 승리한 군대가 그 예이죠. 경영계에서도 새로운 수단을 통해 성공의 발판을 마련한 기업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국민 배달 앱, 배달의 민족으로 유명한 우한 형제들입니다. 우한 형제들은 최근 독일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에 인수될 당시 약 4조 8천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처럼 우한 형제들이 배달 서비스 하나로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배달 앱이라는 새로운 수단을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은 그 이름 그대로 배달을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 앱이 개발되기 전까지 우리가 배달 음식을 어떻게 주문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가게에 직접 전화해서 일일이 주소를 말하고 메뉴를 주문한 후 나중에 음식을 받은 후에 결제를 해야 했습니다. 배달을 시킬 때마다 가게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전단지를 일일이 찾아야 하고 매번 집 주소를 불러줘야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불편을 겪어야만 했었죠.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야겠다고 생각한 김봉진 대표는 곧바로 배달 앱을 개발하는 데 착수합니다. 주변에 흔히 널려있던 전화번호와 전단지에 신기술을 입힘으로써 새로운 수단을 개발한 건데요. 바로 이를 통해 배달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죠. 특히 당시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사람들이 다양한 앱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라서 배달의 민족 서비스는 더욱 빠르게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 배달의 민족은 국민 앱으로 성장해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스타트업이 약 4조 원의 기업 가치를 지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배달 앱이라는 새로운 수단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적절한 시기에 수단만 잘 바꿔도 내가 들인 노력에 비해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의 세 번째 요소, 방법입니다. 전략에 있어서 방법적인 요소는 싸우는 방법이나 전술을 뜻합니다. 이를 제목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이제까지 적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개념이나 전술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위기를 기회로 바꾼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웅진그룹인데요. 웅진그룹은 처음엔 출판 산업으로 시작해 1990년부터 정수기를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정수기 시장은 약 300여 개의 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레드오션이었는데요. 웅진그룹이 뒤늦게 웅진코웨이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후발주자로 뛰어든 것이죠.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웅진코웨이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브랜드 파워를 자랑했는데요. 곧 위기가 닥쳤습니다. 바로 1997년 IMF 외환 위기로 인해 정수기 판매가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실업자가 속출하기 시작하면서 100만 원 넘었던 고가 정수기를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이때 웅진그룹은 고심을 거듭하다 새로운 전략을 짜게 됩니다. 바로 판매 방식을 바꾼 건데요. 고가의 정수기를 구입하는 것을 꺼려하는 고객들에게 렌탈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 겁니다. 100만 원이 넘는 정수기를 월 2만 7천 원 정도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죠. 바로 이 렌탈 방식은 곧 엄청난 효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웅진이 9년 동안 판매했던 정수기 숫자가 몇 대였을까요? 약 40만 대 가량이었다는데요.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20만 대를 IMF가 터진 후 불과 1년 반 만에 팔았을 정도라고 하죠. 렌탈 방식 판매가 폭발적인 수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처럼 경영 전략에 있어서 방법적인 요소만 적절히 바꿔서 지렛대로 활용해도
보다 쉽게 성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왜 나는 안 될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완전히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략적 요소, 바로 장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공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공간은 저마다 특성을 갖는데 어떤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크고 작은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는 공부가 잘 안 되는데 공간을 변화시켜 도서관을 가면 안 되던 공부도 잘 되기도 하죠. 기도에 집중하고 싶은 사람은 교회나 절과 같은 종교시설에 갑니다. 좋아하는 장소에 가면 기운이 나고 싫어하는 장소에 가면 힘이 빠지죠. 여러 가지 여건 중 장소만 잘 바꿔도 경쟁의 판을 내게 유리한 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손자 역시 공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항상 자신에게 유리한 장소를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예를 들어 내가 힘이 강할 때 전장이 넓고 트인 지역, 내가 약할 땐 험하거나 좁은 지역이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또 손자는 나는 성지에 있대 적은 사지로 몰아야 쉽게 이긴다고 했습니다. 손자가 말한 생지란 동식물이 살 수 있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게 유리한 장소를 말하며, 사지는 머무를수록 동식물이 살지 못하고 내게도 불리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즉 사막과 같은 지역은 전형적인 사지이죠. 학생에게 있어서 도서관이나 학교는 생지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점점 발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에게 공부가 방해되는 지역은 사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지를 활용해 유리한 판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전략의 다섯 번째 요소는 다름 아닌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1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로 이루어져 있고 하루 단위는 낮과 밤의 변화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사람의 컨디션도 바뀌고 체력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이치죠. 때문에 과거 전쟁을 치룰 땐 이런 시간의 흐름 역시 전략의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손자 또한 적국을 상대할 때는 내가 유리한 시간에 싸워서 적에 끌려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기업이나 개인 역시 어떤 전략이나 계획을 세울 때 무엇보다 시간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이지만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주변에도 흔히 시간의 요소를 지렛대 삼은 기업들을 볼 수 있죠. 바로 남들보다 빠른 로켓 배송 서비스로 시장을 평정한 쿠팡이나 남들이 배달하지 않는 시간에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를 시작해 시장을 선도한 마켓컬리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모두 시간이라는 전략적인 요소를 지뢰목으로 잘 사용한 케이스라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여섯 번째 요소는 심리입니다. 사람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마련입니다. 심리가 편안할 때는 보다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는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는 기상이나 시간과 같은 외부 요소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이를 잘 알고 전략을 짤 때 상대방의 심리를 잘 이용하면 경쟁의 판을 유리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손자도 전쟁을 할 때 심리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놀란 병사는 총을 떨어뜨린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전쟁에서 이기고자 한다면 적의 병사들의 사기를 흔들고 적 장수의 심리를 흔들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심리적으로 공황이 발생한 부대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침착하고 이성적이라면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보다 전투적으로 싸울 확률이 높죠. 그래서 우리는 적의 심리를 흔들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실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승산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략 6요소를 하나씩 짚어봤는데요.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적절한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게 수단과 방법을 고안한 다음 시간과 장소, 심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실전에 적용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략 6요소를 지렛대로 사용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전쟁이나 기업 경영, 개인의 업무 전략 수립 시 문제사항에 봉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전략 6요소 중 한두 개 요소만 바꾸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엔 고정된 틀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니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6요소 중 한두 요소만 바꿔도 문제가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한두 개의 요소가 실제로 최소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내게끔 하는 지뢰목이 되는 것입니다. 후지필름과 코닥의 사례도 그런 사례 중 하나라 할 수 있죠. 후지필름은 코닥과 함께 필름 시장을 주름 잡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필름 카메라는 시대의 유물로 전락했고 필름을 판매하던 후지필름과 코닥 역시 매출 하락의 위기를 겪게 됐는데요. 당시 후지필름보다 시장 점유율이 높았던 코닥은 결국 이 위기를 넘지 못한 채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후지필름은 여전히 건재한데요. 변화의 파도 속에서 코닥은 실패하고 후지필름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목표라는 지뢰목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후지필름은 1980년부터 필름 카메라가 사양 산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자 목표를 바꾸기로 합니다. 경쟁사 코닥을 타도하겠다는 기존 목표에서 필름 산업에서 탈피하자는 것으로 목표를 전면 수정한 것이죠. 실제로 후지필름은 그동안 필름 산업을 하며 축적해온 화학 물질에 관한 방대한 데이터 그리고 얇은 막을 균질하게 여러 겹 쌓아 올려야 하는 필름 제조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산업에 접목하기 시작했는데요. 필름 산업과 전혀 무관할 것 같은 LCD 패널용 평광판, 화학 합성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제약 산업을 전개하는가 하면 화장품 산업에도 뛰어들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필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색되기 마련이죠. 필름이 변색되면 최초의 필름과 같은 사진을 만들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후지필름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실시했고 그 덕에 항산화 물질에 대한 핵심 기술과 능력을 보유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것을 노화를 막는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하는 데 활용한 겁니다. 필름 변색을 막는 항산화 물질을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은 것이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기존 필름 산업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경쟁사였던 코닥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방식이었죠. 한마디로 후지필름은 목표 수정에 이어 방법을 바꾸는 지렛대를 이용해 지속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반면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를 가장 먼저 만들어 놓고도 시장의 변화를 무시했습니다. 코닥은 아날로그 필름 시대를 낙관하고 필름 카메라가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결과 코닥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않아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한번 큰 성공을 거둔 기업이라도 늘 전략 6요소를 염두에 두고 이를 지렛대 삼아 새로운 성공의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렛대 원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강점이 있는 반면 약점이 있습니다. 나에겐 부족하지만 상대방에게는 넘치는 것이 있기 마련이죠. 또 나는 하기 싫지만 상대방은 좋아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상대방의 장점을 지렛대 삼아 어떤 일을 도모한다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는 팀 프로젝트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화를 만드는 일입니다.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의 스텝이 필요합니다. 그들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고유의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촬영을 잘 하지만 글을 잘 못 쓰거나 쓰기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은 글을 잘 쓰는 사람에게 시나리오를 써달라고 하면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려서 영화의 세트 디자인을 멋지게 할 수 있지만 음악에는 별 재능이 없습니다. 그럴 땐 작곡가가 그 디자인에 어울리는 음악을 작곡하면 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지렛대가 돼서 영화 한 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지렛대 원리의 범위를 더 넓혀보면 부부 사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전혀 싸우지 않고 사는 부부가 있을까요? 전혀 다르게 살아왔던 두 남녀가 함께 만나 살다 보면 이래저래 가끔 싸우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는 것보다 싸운 후에 잘 화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적인 사과로 배우자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집에서 사과를 해도 안 통한다면 장소를 바꿔서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새로운 장소에서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겠죠. 혹은 사과하는 수단을 바꿔 평소처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손편지로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는 것은 어떨까요? 오해로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요? 전략의 6요소 중 한두 가지 요소만 바꿔도 사과의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가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방법은 생각만큼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죠.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목표, 수단, 방법, 시간, 장소, 심리 등을 바꾸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쉽게 이길 수 있고 또 쉽게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6가지 요소 중에서 한두 가지만 변화시킨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요. 바로 그 전략을 통해 여러분 인생의 가성비를 높여서 보다 쉽게 성공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